자,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뭘까?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근육량이 감소하니까 이거 뼈의 칼슘이 감소하는 골다공증만큼 근감소증이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근감소증이 병이 됐어요. 영어로 하면 sarcopenia라고 그래요. 그래서 sarcopenia라는 게 뭐냐면, 자,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게 뭐였을까? 유산균 감소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노인들의 장에는 유산균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코Q10이 많이 감소하는데 특히 어디 많이 감소하더라? 심장. 그죠? 폐, 간,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 텔로미어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근육과, 그죠? 근육량은 줄고 지방은 늘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므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신체 활력 떨어지고 잠이 늘어나고, 그죠? 잠이 줄어들어요. 잠이 아침 잠 없는 게 이제 노화 증상이다.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 노화가 된다는 말은 근육량은 계속 떨어지면서 체지방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WHO에서 이제 쌀코 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량이 감소한다 해가지고 sarcopenia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병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왜 sarcopenia가 문제되느냐? 이거 보시면 20대에서 이제 좀 조금씩 감소하는데 40에서 70까지는 10년마다 8% 감소한다. 근데 70 이후가 되면 15%가 감소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육량이 확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게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그럼 뭘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감소가 되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근육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디톡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도 빼야 되지만 근육량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근육량이 감소하면은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해가지고 몸에 뭐예요? 체지방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대사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막 증가하고 BMI가 높아지면서도 근육량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BMI가 그 체지방 지수가 높아져도 근육량이 높으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사증후군이 그 하나 중에 그 크라이테리아 중에서요, 허리둘레가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합쳐놓은 것보다 높으면 이거는 BMI가 높은 거예요. 대사증후군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그 다음에 관절염, 골다공증, 그러면 낙상골절,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그 다음에 근육계파 감소하면은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건도 나타나고, 지금 제 친구도 한 명 지금 폐증근 파열돼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오고. 갑자기 일어나는데 허리가 삐끗하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량이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 자체는요,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력이 감소했다.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대고요. 한쪽 다리를 들고 하면 일어나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 근력이 괜찮은 거고요. 못 일어나는 사람은 지금 나 근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런데 이 근감소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4.1배가 높대요.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해가지고 보행하는 게 많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면 사망률이 9.5배가 확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갑자기 걷는 게 불편해지고 느려지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아주 심각한 어떤 질병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의 종류에는요, 우리 밖에 보이는 게 있죠. 이걸 골격근이라고 해요.
골격근은 우리 몸에 운동을 다 하고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걸 가지고 골격근인데 몸이나 팔다리, 얼굴 이런 움직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골격근인데 평활근이라는 게 있어요. 평활근은 뭐냐면 우리 장기, 소화기관, 그죠? 혈관, 기관지. 그러니까 여기에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거 가지고 평활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생 뛰는 게 뭡니까? 심근, 심장 근육. 그죠? 그래서 골격근과 평활근과 심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근육을 이제 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거 보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있죠? 그 다음 근력 운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을 골고루 해줌으로 해가지고 근육량이, 근육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근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연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근육의 연료가 되는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정말 먹거리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바이타민, 단백질과 비타민 D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이 맥시멈이 보통 몇 살이냐면, 그래서 개수가 숫자로 30대부터는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0 이후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0부터 관리를 한 사람은 근 감소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50이 돼서 안 한다 그러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특히 어떤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해줘야지만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요, 단백질을 반드시 복용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이거 운동하면서 아침에 2스푼, 그리고 저녁에 한 스푼 정도, 하루에 한 두세 스푼 먹는 것 같아요. 꾸준히 먹었더니만 한 달 사이에 근육량이 내가 1. 아침 몇 킬로 됐죠? 1.5kg인가요? 그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빨리 증가해요. 우리 거 먹으면.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육량은 더 빠집니다. 여기 지금 현재 뭐 다들 하시겠지만은요, 특히 이야기 되죠. 우리 민경 기자님은 단백질 많이 드셔야 돼요. 체중 감소하는 것보다가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근육량을 늘리지 않으면은요, 살 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근육이 감소해버려요. 그러면 문제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은요, 허리둘레와 BMI 수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근육 1kg하고 지방 1kg는 부피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몇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단백질 하면 우리가 막 육류 먹으면 된다. 우리는 뭐 다 알죠? 육류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육류에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뭐예요? 식물성 단백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은요, 평상시에는 아시다시피 kg당, 그죠? 0.9라고 하지만은 kg당 1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노인들은요, 1.2에서 1.5를 더 많이 먹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요, 남자는 한 47%가, 여자는 60%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요, 운동하고 나가지고 단백질 안 먹고 뭐 먹냐면 김치밥 먹는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육 생성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어떤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이제 우리 뉴트리 바이토 프로틴은 이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미노산 스코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복잡하게 뭐 PDCAAS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이 되는. 그래서 1이 되는 거는 보면은 뭐 우유, 카제인, 요청단백인, 단백 이런 건데 하여튼 대두 단백질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두 단백질이 우리 뉴트리 프로틴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스푼만 딱 떠도 벌써 얼마 몇 그램? 20g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스푼만 먹어도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전 3스푼만 먹으면 돼. 몸무 60kg 말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가가 높을수록 양질의 단백이다. 그죠? 자, 그리고 단백질 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했던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도 흡수하지만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으면은요, 근육 형성이 안 되고 근력이 감소해요. 그리고 근육 감소치 심한 사람에서 비타민 농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D를 보충해야지만 근육이 증가하고 근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3를 먹으면은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줘가지고 항염 효과 때문에 근감소증이 감소한다. 그래서 오메가3를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sarcopenia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 염증, 그리고 근력 유지 내지 근육 유지. 이거 이해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칼슘 이야기, 오스테오칼슘 이야기했죠. 또 이야기합니다. 오스테오칼슘은 조골세포에서 나오는데 성장기에 뼈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해가지고 당뇨를 예방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방을 빼고 근육을 늘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기능을 높여주고 인지 내 기능을 높여주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오스테오칼슘인데, 이 오스테오칼슘이 근육량도 높이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물. 여러분,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라. 살 빼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죠? 디톡스 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근육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물이. 근육은요, 단백질 플러스 수분이라. 그래서 근감소증이 심한 사람은 하루에 800ml 안 먹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 먹는 게 중요하겠다. 어제 제가 알이 강의하면서 요산에 의한 통풍도 물 3리터를 먹으라 했죠. 근감소증 있는 사람도 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고요. 또 감소증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걸 맞는데, 운동할 때 잠시 잠깐 우리가 놓치면은 어떻게 된다? 노하우 거 아시죠? 왜? 강한 운동을 하면은 몸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긴다. 맞죠? 그래서 운동의 장점은 많아요. 운동 많이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비만이 떨어지면서 또 심장 근육, 그죠? 심장 혈관 근육 관절 다 좋죠. 인슐린 많이 나와가지고 당뇨 예방되죠. 콜레스테롤 개선되죠. HDL 증가하고 LDL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암도 예방하죠. 기분도 좋아지고 다 좋답단 말이야. 성취감도 되고 자신감도 있죠. 뼈도 건강해지죠. 그 다음 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뼈에 있죠. 뼈란데 혈관 내에, 그죠? 혈관 내에 생기는 플레이크를 해가지고 아테로스클로시스 동맥경화도 예방하죠. 인지도 좋아지고 다 좋아. 그런데 강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활성산소가 막 나온단 말이야. 유해산소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유해산소가 어떻게요? 치료 없어지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세포 다 망가지면서 몸이 노화하고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항산화제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운동하면서 비타민, 미네랄 안 먹으면 이게 살인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항산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뭡니까? 비타민, ACE, ACE, 그 다음에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듐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과일, 채소,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죠. 셀레니움, 코큐텐 이런 항산화제를 먹어줌으로 해서, 그죠? 강한 운동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뇌도요, 운동을 원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으면 운동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지만 뇌가 발달되고 인지 기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하고 복잡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죠? 인간의 한계를 넘는
로봇과 AI인데, 뭐 이런 거 막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뇌가, 사람의 뇌가, 그죠? 하려면 우리가 운동해줘야 돼. 운동하지 않으면은 뇌가 발달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온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뇌신경 성장 유도 인자가 운동하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해마세포의 성장과 건강 유지, 뇌 혈령 증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이야. 그래서 사람의 신체 활동과 같이 그 원활한 움직임을 못 보여주는 게 로봇이죠. 로봇은 왜 운동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예전 약간 농담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체력뿐 아니라 이 뇌 건강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냥 근감소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되면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뇌 기능도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근감소증은요 단순히 근육량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과 인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영양 관리, 그리고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하는 것이 몸의 인지 기능 유지도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골감소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